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자, 오늘은 잠자는 머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고 있고 현재 어떠한 소문들이 돌고 있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디로 머리를 뒀는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떠한 머리 방향으로 사람들이 두면 좋은지 그런 것들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을 이제 다녀서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십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누구는 동쪽으로 잔다, 누구는 남쪽으로 잔다, 누구는 서쪽으로 잔다, 누구는 문 반대편으로 잔다, 뭐 화장실 반대편으로 잔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제가 이제 또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머리 안 두고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북쪽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북쪽으로 머리를 안 두고 주무신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라고 또 물으면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까 산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안 둔다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많은 게 북망산천을 간다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안 둔대요. 그래서 북망산천이 어디 있길래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북쪽으로 안 자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쪽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안 두려고 하는구나. 이유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니까 산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않는다는 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북망산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북과 이 북이 똑같으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옆 사람들한테 이야기들 또 하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퍼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머리 안 두고 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에 거서부터 봐요. 자, 북망산이에요. 어디 있어요? 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한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북망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디 있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 찾아보면 돼요?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죠. 요즘에 뭐 네이버도 하지만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중국의 옛날에 큰 왕조들의 도읍지였던 낙양이라고 하는 큰 도읍지에 근처에 있는 큰 공동묘지 산 이름이에요. 왕과 제후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거기 가서 묻히는 거였죠. 그래서 산 이름이에요. 낙양에 있었던 산 이름이니까 그러면 명사 중에 산 이름은 명사 중에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이름이에요? 자, 고유 명사죠. 자, 그럼 고유 명사가 되는 즉시 이제 이북과 이북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방향성을 자, 동서남북에서는 방향이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북은 이제 방향성을 상실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이 이쪽에서 이제 팔당댐에서 와가지고 돌아서 이제 이렇게 김포 쪽, 이제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265m짜리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남산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남산을 목멱산이라고 했죠. 목멱산이라고 했는데 궁궐이 조선왕조 들어오면서 궁궐이 들어오면서 남쪽에 있는 산이다 해서 남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남산이라 불러왔는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한 600년 됐잖아요. 600년 지나면서도 우리를 남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워커힐 호텔 쪽에서 서쪽으로 봐도 남산, 김포공항 쪽에서 동쪽으로 봐도 남산, 압구정 거리에서 강남역에서 북쪽으로 봐도 남산이지 이게 남쪽에 있는 산이냐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보든 간에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다 남산이라고 부르지 동서남북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방향을 가리키는 산이 아닌 거예요. 북망산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북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그냥 고유명사로 북자예요. 그래서 이 북은 방향성을 상실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뜻이 같이 아니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 그러므로 산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옛날에 죽은 사람은 머리를 이쪽으로 둔다라고 하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산 사람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마 전에 생긴 말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죽은 사람이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잔다. 제가 자꾸 이 북쪽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쪽으로 두고 잔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집안에 제일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집에서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일장 치르는 동안에 친척분들이랑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땅을 잘 보는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어르신을 3일째 되는 날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광을 파서 이제 무덤 자리를 파서 집어넣으려고 할 때 머리를 이쪽으로 둔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럼 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 젊으신 분들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산에 매장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자, 정말 죽은 사람이 머리를 이쪽으로 두느냐고요. 이때는 제 말 할게요.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북쪽이 있고요.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 시신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집어넣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이 지대가 높고 이쪽이 지대가 낮으면 산줄기가 이러고 이제 산줄기가 내려와요. 그럼 이쪽이 지대가 높아요? 낮아요? 무덤 어디로 파요? 이렇게 땅을 팔 때 높은 쪽으로 머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낮은 쪽으로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놓고 무덤 들어와도 저렇게 집어넣어요. 요때는 북쪽으로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놓는다는 말 맞아요. 근데 이게 서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이쪽에서 이렇게 있어서 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지대가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럼 머리 북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땅 팝니까? 아니죠. 높은 쪽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발은 낮은 쪽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머리 이렇게 파요. 그러면 이때 어디로 봤어요? 서쪽으로 봤잖아요. 지금 저 말하고 틀리죠? 죽은 사람 머리 북쪽으로 둔다고요? 아니에요. 자, 또 반대로요. 산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지대가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러면 머리 어디로 둬요? 북쪽으로 머리 두는 게 아니고요. 높은 쪽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이제 시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고로 죽은 사람이 이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말은 틀렸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이쪽으로 머리 둔다는 말은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저 글자 있죠? 이 글자요. 여러분들 옥편에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녘 북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뜻이 등질배 달아날 배라고 하는 뜻에서 배라고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전쟁에서 지면은 전쟁에 져서 패배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패배할 때 어떻게 적느냐면 이렇게 적어요. 전쟁에 진 거를. 그래서 패할 패자에 등질배 달아날 배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북이라 패북했다라고 안 해요. 패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면 등질배 달아날 배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칠판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해드릴게요. 이제 이쪽에서 산이 내려와요. 칠판 쪽에서 산이 내려오면 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누워요? 뒷산을 등지고 누워요. 등질배. 그 다음 이쪽에서 산줄기가 이러고 내려와요. 저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면 제가 높은 쪽을 바라보고 뒷산 쪽을 바라보고 등을 지고 누워요. 등질배. 그 다음 산이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럼 저 어디로 등을 지고 누워요? 이렇게 등을 지고 누워요. 그래서 이 글자는 해석을 읽을 때 배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머리를 배산 쪽으로 두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북이라고 쓰지요. 요렇게 글자는 요 글자를 쓰면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배산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유사한 글자가 이런 글자 있잖아요. 배산 임수할 때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뒷산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글자는 요 배라고 읽고 뒷산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의 이 글자는 이것과 이것이 또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고로 글자를 쓰기는 썼는데 다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다르고 이것도 의미가 달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북쪽으로 머리를 안 둘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다 틀렸어요. 고로 이 논리는 틀렸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이 다 장자예요. 요거랑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소장님, 과장님, 부장님, 장남, 장녀. 그 무리에서는 첫 번째다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는 첫째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좋은 점, 나쁜 점 했었을 때 장점, 단점 이야기했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한자에는 이런 글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글 말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얼굴에 있는 눈하고 그 다음 달리는 말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죽은 사람은 머리를 뒷산 쪽, 배산 쪽으로 머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옛날에 이 논리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쫙 쓸 때 죽은 사람은 머리를 이쪽으로 배산 쪽으로 둔다면서 글씨는 이 글씨를 썼는데 옆에서 한자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아버지 쓰시는 거 보니까 죽은 사람은 머리를 북산으로 두는구나 북쪽으로 두는구나 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자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들이 와전돼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지금 이 말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된 말들이죠. 자, 그러면 이 논리가 틀렸다면 새로운 이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이론을, 이게 이제 이 논리가 틀린 거예요. 이 논리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론을 찾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을까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어디로 절대 두고 자지 않았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특강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동쪽이요, 북쪽이요, 서쪽이요, 남쪽이요, 화장실 쪽이요, 대문 쪽이요, 문 쪽이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머리를 옛날 사람들은 안 뒀을까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 알아요. 검증된 거니까 조금 옛날 거겠죠? 몇십 년 전 이야기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100% 지킨 방향이 있었어요. 절대 머리를 두지 않았던 방향이요. 정답은 아랫목이요. 아랫목, 윗목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분들은 맞아 그러실 거예요. 50대만 이상 되신 분들은 맞아 그래요. 전부 다. 자, 우리나라만큼은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를 사용했고요. 구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아궁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이쪽에 고래를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굴뚝으로 연기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면 불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글지글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아랫목, 이쪽을 윗목,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머리 두고 자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머리 두고 안 잤어요. 옛날에 이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애 바보 된다 그랬어요. 이쪽이 불기운이 많은데, 뜨거운 불기운이 많은데 여기에다 머리 갖다 대면 머리가 터진다 그래가지고 애 바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다 허리 지지고 발 지지고 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이제 한겨울에 바깥에 막 뛰어놀다가 해질 때까지 그냥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씻지도 않은 손 가지고 안방문 막 열고 들어와 가지고 추우니까 방 식지 말라고 덮어놓은 이불에 손발 집어넣어 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그냥 손발 녹인 기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가 그 이불 안에 이제 아버님 들어오시면 드실 주발 그릇들을 다 엎은 기억이 있다, 없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또 그 주발 그릇 이렇게 이제 이불 들어 올려가지고 또 이불에 붙은 밥풀들 이렇게 몰래 떼먹고 주발 그릇 그대로 얹어놔가지고 안 그런 척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머리가 이렇게 됐든 머리가 이렇게 됐든 머리가 이렇게 됐든 무조건 아랫목 쪽으로 발을 대고 잘라 그랬지, 허리 지지고 머리를 두고 자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100%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1970년대서부터 연탄 보일러 15년에 기름 보일러 15년에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 10년, 한 4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온 방이 이제 똑같이 지글지글 끓으니까 갑자기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머리를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 한자 조금 안다는 사람이 이 논리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할아버지한테서 본 생각이 나가지고 이 북쪽이 그 북쪽이고 이게 그 북쪽이니까 이쪽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 소리가 퍼진 건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들어도 한자가 똑같으니까 그렇겠네?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옆집에 남자들은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여자들은 다가회 하면서 막 퍼뜨린 게 지금 이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자, 요것도 한번 또 그릴게요. 아궁이가 있어요. 이쪽에 아궁이가 있어요. 뜨거운 아궁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갖다 놔요. 옛날들 보면 문갑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불장은 여기다가 갖다 놓진 않아요. 이쪽 벽면에다가는. 그러면 들어오는 문에다가도 문갑이나 옷장, 이불장을 못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쪽이 문이라고 쳐요. 근데 문치고도 옛날에는 어떤 문이었어요? 미닫이 문이었어요. 요즘처럼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밀고 닫는 거였어요. 미닫이 문이었고요. 그러면 옷장이나 이불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옷장이나 이불장이 들어갔다고 쳐요. 자, 옷장, 이불장. 그럼 이불장. 근데 이불장 쪽으로도 머리 안 두거든요. 왜? 이거는 실용적인 측면이에요. 이불을 깔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은 방 안에서 다 자고 있는데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서 일 나가잖아요. 농사일을 나가든 밭일을 나가든 출근을 하든. 그러면 이불을 개가지고 이불장에다 집어넣다가 잘못 얹으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이불장 밑에 바로 얼굴들이 있으면, 머리들이 있으면 애들이 다치니까 이쪽으로도 머리를 두고 자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머리 어디로 못 두고 자요? 여기로 못 두고 자요. 이쪽으로 못 두고 자요. 그러면 머리를 둘 수 있는 방향은 이 방향이거나 안 그러면 이 방향 두 개밖에 옛날엔 안 남았어요. 근데 옛날엔 이쪽으로도 머리를 뒀던 이유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잘 때는 이렇게 미닫이 문 열고요. 애 머리통 안 밟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쪽으로 머리를 옛날엔 두기도 했어요. 더 큰 이유는 뭐 때문에? 아궁이랑 이불장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방향, 이 방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어요? 열고 닫는 문이 됐죠. 열고 닫는 문이 되니까 이제 머리통이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문 확 열다가 머리통 다치니까 머리통 죄송해요. 머리를 문 쪽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검증된 방법은 뭐였다? 아, 아궁이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논리 틀렸어요. 그리고 아궁이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 새로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할 만한 논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주무시면 돼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제멋대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민감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어느 쪽으로 머리 더 두고 자면 좋아요?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 이 이후에는 아직 우리가 더 인정할 만한 논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중에 한간에 이런 이론이 더 좋습니다. 저런 이론이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동쪽으로 누구는 해 뜨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누구는 벽 쪽으로 머리를 두어라. 누구는 문 반대편 쪽으로 두어라. 문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지어라. 그 다음 누구는 사주팔자집 가니까는 격국과 사주라고 해야 됩니까? 격국과 사주를 가지고 머리를 어디로 두면 좋겠다더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가 글들을 유튜브를 찾아보면 띠에 따라서 반환살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겠다. 천살 방향으로 자면 머리가 안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이론들은 다 뭐냐? 검증되지 않은 논리들이에요. 제가 이 논리들 다 알아요. 특히 옛날까지는 한 20년 전까지는 요 이야기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한간에 제일 많이 또 떠돌고 있느냐면 요 이야기가 떠들어요. 이제 많이 떠돌고 있어요. 머리는 반환살 방향으로 두고 자면 좋다. 이건 천살 방향으로 머리 두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 이론이냐 하면 박일우 선생님 이론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방향을 알면 운이 열린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향을 알면 운이 열린다에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다를 띠를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가르쳐주기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띠인지 다 알거든요. 만약에 개인 사주팔자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게 그렇게 빨리 소문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책이 딱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무슨 띠는 이쪽으로 자라, 무슨 띠는 저쪽으로 자라. 그리고 어느 쪽은 저쪽으로 자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박일우 선생님 책이 그 방향을 알면 운이 열린다 책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논리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100% 지켜왔던 아궁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주무시면 돼요. 새로 나온 이론들은 자기만 뭐라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론들이에요. 이거를 온 국민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논리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북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오늘 이후로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자는 머리 방향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